위원장님께서 충북 도민과 청주 시민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오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해야 하는 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주 유권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 청주에서 통합당의 후보로 입후보하신 4명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4월 15일 총선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출마하신 4분의 통합당 후보를 꼭 당선시켜서 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첫째, 안보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합니다. 이런 나라를 만든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가 말한 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지금의 나라가 된 겁니다. 이런 나라를 다시 만들었다가는 우리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꼭 지난 3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심판하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중에서 가장 제가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에 문재인 청와대가 경제정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어요. 최저임금이다, 또 52시간이다, 그 다음에 무슨 소득주도다, 탈원전이다, 이렇게 마음대로 경제를 운영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거의 폭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이 될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을 근근히 유지를 해왔는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에 침투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이제는 마비 상태에 빠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 산업에 코로나가 미쳐서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정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들으니까 이번 달 4월 달에 들어와가지고서 벌써 수출이 2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경제 코로나가 들이닥치면은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 무능한 정부가 밀어닥치는 이 코로나 경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대로 방치할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굉장히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의 시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쏠려 있으니까 지난 3년 동안에 잘못된 것을 적당히 감출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마스크를 쓴다고 지난 3년 동안의 잘못이 절대로 덮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현명한 여기 청주의 유권자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에 오늘날의 경제 상황을 가져온 것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 경제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다는 것을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가 늦게 시작한 미국이나 구라파 국가들은
벌써 대통령과 수상들이 나서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대로 극복을 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각종 조치들을 갖다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잘 해결한 것처럼 거기에 자랑에 급급하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부를 믿고서 그대로 맡겨놓을 수가 없으리라고 믿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경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한 가지 방법은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우리 청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출마하신 통합당의 4후보를 모두 당선시켜서 보내시면은 통합당이 국회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고 통합당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은 지금의 이 정부가 지금까지 잘못된 경제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통합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얻는 그 순간에 이 정부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잘못을 바꿔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하느냐? 선거라는 것은 항상 집권 세력의 잘못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히 제가 한 10여일 전에 이 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부가 정책을 잘해서 국민이 편안하게 살면은 선거를 했을 때 야당이 별로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정책에 실패를 한 정부이기 때문에 거의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이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여기에 왔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안보가 불안하다고 그랬는데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이라는 것을 몰랐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우리가 북한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발사한다는 이런 망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려하는 게 뭐냐? 이분들은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인가? 혹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인가?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있는 사람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해서 이것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그러니까 뚱딴지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미사일을 더 많이 발사한다는 이런 망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용납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정부에 가장 잘못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 자기는 대한민국을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런 약속을 하면서 이 사람이 또 한편 무슨 짓을 했냐면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해야 되겠다고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정책을 잘 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면은 거기에 바탕을 해서
정권이라는 것이 유지가 되는 건데 뭘 그렇게 감출 게 많고 잘못한 게 많아서 언론을 두려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 그와 같은 실상이 바로 작년에 드러났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느냐. 작년에 여러분들 조국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장관이 돼서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데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억지로 장관을 만들었어요. 그 장관을 만든 다음에 수십만의 시민들이 광장에서 아우성을 치니까 그 시민의 목소리가 또 두려워서 한 달 조금 지나서 장관의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이 검찰이 조국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서 그동안 저지른 죄를 다스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찬양해서 임명했던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수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수사팀을 해체해버린 것이 이 정부의 행태입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서 이 나라의 법이 잘 지켜지고 이 나라의 정의가 지켜지고 공정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나라 운영이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서 깎아놓은 민주주의 자체를 갖다가 붕괴시키는 그러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지난 3년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도 망가뜨리고 정의와 공정도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정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번 4월 15일 총선이 이러한 잘못된 이 정부의 모든 점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시죠? 아무쪼록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이곳 청주에서 입후보하신 이 네 분의 후보자들을 모두 압도적인 표로 당선을 시켜서 통합당이 국회에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 청주시 유권자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투표장에 가시면은 투표용지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곳에서 출마하신 분들을 찍는 투표용지 하나. 그 투표용지가 짧습니다. 거기는 2번 찍으시면 되고 이번에 이 선거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투표용지 하나는 지 8길이만한 투표용지가 하나 있어요. 그 투표용지를 받으시면은 미래라는 말만 보시고 반드시 2번째 칸을 찍으십시오. 그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전 투표하고 오신 분들이 그 길다는 투표용지를 가지고 미래한국당이 4번이라는데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4번이니까 4번째 칸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혼론을 빚었기 때문에 여러 청주시 유권자들께서는 아주 현명하시니까 거기에 착오가 있을 리 없지만 제가 기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님과 상당의 윤곽근, 서원의 최현호, 흥덕의 정우택, 청원의 김수